화가 나셨나요? 우선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세어보세요. 다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다섯까지 세어보세요. 그렇게 10번 반복해서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조금 진정되셨나요? 화가 났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올라올 땐 생각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호흡부터 깊게 해보세요. 조금 안정되셨으면 되도록 상황을 피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산책이 아니어도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왜 화가 났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거울을 통해 자신의 화난 모습을 보며 왜 화가 났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찌푸려진 미간, 울그락불그락한 얼굴, 자신의 화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 원인을 차분히 살폈다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해보세요. 무조건 참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내 생일을 잊고 있는 남편에게 화가 났다면 당신은 분명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잊었을 때 나는 상처받아 라고 말하세요.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기분을 주는지 설명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같은 사물을 보고 있어도 느끼는 바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가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상대방은 지금 당신의 분노에 당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은 나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착각했거나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표현하지 못한 모든 불만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때로는 하나의 일로 인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불평들이 댐에서 방류하는 물줄기처럼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난의 폭격을 온전히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대립이 더 커질 뿐입니다. 현재 문제에 집중하고 다른 문제는 다른 시간에 처리하세요. 말할 때 분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후에 편지를 쓰세요. 글을 쓰면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편지는 보낼 수도 있지만 태워버려도 괜찮습니다. 편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종이에 적나라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3자의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감정을 종이에 적어내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도 풀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감정을 종이에 적는 것은 안전하게 감정을 발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3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상황을 더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며 과잉 반응을 자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자주 내는 분들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 분노를 끌 수 있는 스위치는 당신 손에 들려 있고 당신만이 그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 고무밴드를 걸어두세요. 화가 끓어오름을 느꼈을 때 손목에 고무밴드를 한번 튕기세요. 고무밴드를 튕기면 순간적인 신체적 자극이 발생하여 감정의 흐름을 끊고 감정을 다스리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인식을 높이고 감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명상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수면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는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신체를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은 코르티솔 수치는 스트레스와 화를 덜 느끼게 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마음 다스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알려진 대로 산책, 달리기, 수영, 요가, 명상, 좋은 글 읽기, 음악 감상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화를 다스리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행복을 훔쳐갑니다. 당신을 내부로부터 갉아먹으며 마음의 평안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공자의 말처럼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태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화를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내 화에 내가 화를 입게 됩니다. 용서하세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실수를 저지른 당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상대의 용서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만약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라는 표현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라도 어렵지만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분노의 감정을 놓아버리세요. 아무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때 용서하지 않고 더 오래 화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중 하나를 말합니다.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화를 다스려 짧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